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비판이 지난 4일 개막해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판타스틱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 영화제는 환상적이고 이색적인 작품을 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장르 영화제로 28번째 해를 맞이한 비판은 해를 거듭하며 새로운 형태의 영화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혼합한 3차원의 가상기술을 말하는 확장현실 XR. 현실을 초월한다는 뜻을 담은 전시 비욘드 리얼리티입니다. 18개 나라 30여 편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헤드셋을 쓰면 눈앞에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금세 또 다른 세상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XR 작품만의 매력입니다. 체험형 작품은 관객들에게도 이색적인 경험입니다. 그래픽도 엄청 많이 발전해가지고 몰입감도 되게 좋아졌고 프로그램마다 내용이 콘텐츠가 다 달라서 이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다 분위기가 다르고. 이번에는 인공지능까지 영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5분 길이의 미국 영화 어나더. 주인공이 여러 세계를 넘나들며 도플갱어들을 차례로 만나 벌어지는 일을 그려냈습니다. 200살 넘게 장수하는 한국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공포 영화 원모어 펌킨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모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으로 기괴하고 섬뜩한 시각 효과가 공포감을 극대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제작비나 기존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창작물을 만들어서 구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AI로 구현하는데 작업 시간은 5일 정도 다 합쳐서 편집까지 하는데 걸렸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해외 제작자들이 워크숍에 참여해 AI 영상물을 제작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최소한의 장비와 경비로 제작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매년 AI 영화 시장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굉장히 큰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좀 더 새로운 유형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페스티벌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거대한 자본에 접근이 어려운 새로운 재능들이 자기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다만 AI 인공지능이 영화계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윤리적 문제와 저작권 논쟁, 인간의 일자리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문체부는 최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평구가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관리, 민간협력 안보 확인, 생활환경과 행태 개선 지원 등 5개 유형으로 진행되는데요. 앞서 구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벌여 고독사 위험군 982명을 발굴했습니다. 추가로 이번 달부터 9월까지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1인 가구 중 고리문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고리문둔 가구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발굴된 위험군은 집중관리되며 안부 서비스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과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고독사로 의심되는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유품 정리와 특수 청소를 지원해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고 주변 이웃의 불편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로 부천 중동과 상동 일대 2.21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166필지가 포함되며 건축물 용도 가운데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이 대상인데요. 이는 상가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이른바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용도별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앞으로 서울 기후동행카드 충전 시 7,000원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사업을 시작하면서 김포시도 본사업에 따른 청년 할인에 참여하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은 기후동행카드 충전 시 7,000원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9일 밤부터 10일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9일 밤부터 10일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동서 지역 간 강수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좁은 지역에 강한 강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장마 기간 누적 강수량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도 산사태와 낙석, 토사 유출, 도로 비탈면 붕괴 등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형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하며 주목을 모았던 인천시. 이번에는 주거 정책을 내놨습니다. 인천형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게 신생아 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의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좀 막고 있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주택 부분에서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주택과 관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시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합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거나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매입 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 임대주택은 아파트 등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줄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지원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한 자녀 출산의 경우 0.8%, 두 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에는 1%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이번에 내놓은 아이 플러스 집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 육아 정책을 내놓은 인천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인천 부평 캠프마켓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제6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캠프마켓 공원 조성 방향에 대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정책 권고문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캠프마켓 마스터 플랜의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수기형 여론조사 방식인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를 구성했는데요. 위원회는 한시적 자문기구인 시민공론화 추진단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민인식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책 권고문은 시민참여단의 수기 과정 전후 3차례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분임 토의 내용이 반영됐는데요. 권고문에는 캠프마켓 공원 사업 추진 시 녹지와 여가 공간으로서의 가치와 역사 문화적 공간으로의 가치를 모두 고려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캠프마켓 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은 공원 조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하되 역사성과 안전성, 활용성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위원회의 권고문을 반영해
캠프마켓 마스터 플랜을 다음 달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인데요.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디딤돌 구입자금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 이력을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60%에서 100%로 완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해 설명하도록 바뀌었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하고 현장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8일 기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기상특보와 관련한 신고와 처리 건은 21건인데요. 경기 소방은 관련 안전조치를 모두 마쳤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 남부 등에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10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여름철을 맞아 소 보툴리즘 발병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보툴리즘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가 기립불능 및 집단 폐사하는 중독증인데요. 증상 발현 뒤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이 유일한 예방 대책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곰팡이가 피었거나 부패한 사료는 소각 폐기하고 지하수는 음수 소독을 하는 등 오염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장마철 눅눅해진 사료는 햇볕에 말려주는 것이 좋으며 부패한 잔반 등을 소에 주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매출 제한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출산 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됐는데요. 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 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와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 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인천 지역 민자터널에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간대 통행료는 시가 민간 터널 운영사 측의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는 당초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에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터널의 남은 통행료 징수 기간이 1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를 위한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특히 이번 통행료 무료화 시행은 지난해부터 영종도 주민들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 내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로 시는 원적산 터널 측에 연간 7억 8,900만 원을, 만월산 터널 측에 10억 5,200만 원을 각각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